몇 편의 드라마하고 CF 영화에 출연하셨고 또 대표작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예. 수만 편 되지 않을까? 안 될래나? 뭐 수천 편? 모르겠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만 해도 예. 거의 하루에 몇 편씩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1년이면 몇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30년이니까 예.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큰 작품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엑스파일이면은 10년을 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뭐 위기의 주부들이라던가 그런 시리즈물들, 그리고 또 뭐 독수리 오영재라던가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이라던가 뭐 웨딩 피치, 뭐 그런 이렇게 시리즈물들은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영화는 특별히 줄리엣 비노시 같은 배우는 제가 목소리를 더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나레이션 생로병사의 비밀도 지금 10년 넘게 나레이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뭐 박물관이라던가 그런 곳들, 뭐 루브르 박물관 가면 작품 해설, 한국말 서비스, 예, 또 베르사유 유궁전, 뭐 대만 국립박물관 이런 곳. 또 뭐 114에 전화하면은 뭐 네, 문의하신 번호는 몇 국에 몇 번입니다. 그 목소리도 제 목소리고요. 그리고 뭐 각 기업체 ARS라던가 성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많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매일 뭐 두세 편 정도씩은 하고 사니까 세어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선배님 목소리를 일상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안 듣는 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들으니까요. 뭐 필요하면 114에 전화하면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아, 그러네요, 정말로. 그리고 텔레비전 틀으면 뭐 생로병사의 비밀 하고, 예,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또 뭐 외화하고, 애니메이션 하고, 예, 다큐멘터리 하고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성우로 그 성공하셨잖아요. 성우로 성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성공?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무슨 내가 물론 어릴 때부터 꿈이 성우였고 성우가 되어서는 정말 최고의 멋진 성우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다시 꾸어서 다시 도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면은 그때부터 능선을 타잖아요. 그 능선을 타는 게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야말로 이제부터 이제 능선을 타는 건데 내가 얼마나 능선을 많이 탈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다만 그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30년을 하다 보니까 선배님보다는 후배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 후배님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목소리 봉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선배랍시고 뭐 자기 혼자만 성우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그게 별로 훌륭한 선배로 비춰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우 공동체가 또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단발로 끝나면은 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이상 했는데 그 10년 이상 하면서 중간에 하기 싫을 때도 많았어요, 사실은. 내가 내일이 바쁘면.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기준을 세웠어요. 아, 이게 만사 제쳐놓고 이거부터 해야지 내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지. 내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거를 하면은 이게 끊어질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큰 상도 주신 것 같아요. 그 다른 일보다 하고 계신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네. 장애인 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요번에도 이 봉사 때문에 여행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가 돈 벌 수 있는 나의 직업적인 그런 일을 할 때는 뭐 내가 안 하고 여행 가면 되는데 이 봉사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은 꼭
미디어 센터 가서 내가 재능 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여행 일정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못 갔어요. 그렇지만 섭섭하던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내가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다. 그래서 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 시청자분들께 이제 그 또 장애인분들이 또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 엑스파일 스컬리 역이나 남녀탐구 생활 성우로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스컬리 목소리는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목소리가 스컬리 목소리고요. 남녀탐구 목소리는 그래요. 제 목소리가 좀 아름다운 편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프로에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래 아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그 평소에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 목소리 기부 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행사나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지.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 SC 은행에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전시회를 했었어요. 예. 여기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점자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사회를 봤었는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지면은 이렇게 만져져요.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이 위에 점자가 있어서 이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져지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만져지네요, 진짜. 만져지죠.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그렇죠. 이렇게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또 베리어프리 영화제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베리어프리라는 게 뭐냐면 베리어라는 게 장애예요, 장애. 예. 그래서 베리어프리 장애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한국 영화를 밑에 한국말 자막이 들어가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 해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영화제를 해요. 그래서 도둑들 또 시체가 돌아왔다. 요번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1회였고 올해는 이병헌 씨 그 영화 뭐죠? 광해. 네, 광해. 도둑들은 제가 해설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오래 해서 이제 상도 받고 그런 거지 성우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예, 하다가 또 자기 일이 바빠지면 또 멈추었다가 또 이제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시회 같은 경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외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와서 그분들도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는 스튜디오에서 그냥 녹음만 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런 현장에서 제가 이 그 행사 진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직접 이렇게 접촉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이제 3층에서 행사장이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마지막으로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안 닿더라고요. 버튼 누르는 게. 그래서 저 3층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 분 한 분이 서혜정 씨죠? 그러고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깜짝 놀라서 내렸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그리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영애 씨, 김태희 씨보다 서혜정 씨가 더 좋아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서혜정 씨가 최고의 스타세요. 막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스타인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목소리에 더 민감하고 이제 비장애인들은 목소리를 들어도 많이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목소리가 아주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서혜정 씨인지는 판단을 못 하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시고 귀가 이제 예민하시니까 소리로 다 모든 거를 판단하시니까. 맞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 외에도 또 하고 계신 일들이 많지 않나요? 그 시각 장애인하고 네.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청각 장애인 분들한테는 뭐 봉사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예. 항상 시청각 장애인이 함께 행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두 단체가 전혀 방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이렇게 영화 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설을 쫙 하기 때문에 영화 관람하는데 일반인들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전혀 방해가 안 되고 또 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한국 영화인데 밑에 한국말 자막이 나가니까 또 이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그것이 전혀 방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왜 행사도 그랬잖아요. 부천에서 행사도. 물론 뭐 이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봉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자꾸만 펼쳐지게 돼요. 또 이렇게 그렇죠.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제가 제 책 여기도 있는데 이 책을 9,000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 1세 인쇄 받은 걸로는 이거 오디오북하고 이게 점자책이에요. 제 책 점자책이거든요. 요거 한 권인데 점자책으로 만들면 이렇게 2권이 돼요. 그렇죠. 예,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1세 인쇄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거 만들어서 기부했고, 그다음에 2세, 3세, 4세분은 아프리카에 우물 팠어요. 아, 그러세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물 파는 이런. 한번 이렇게 좀 들어주시죠. 예. 이게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섬인데요. 예.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섬이래요. 근데 거기에는 여기가 이건 이제 고아 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자도 제가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합동 결혼식 한 거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지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보내면은 이곳에서 뭐 물품이 됐건, 뭐 아니면은 뭐 현금이 됐건 받아가지고 지금 우물이 19개까지. 그러니까 제가 2개를 팠고 제가 2개 판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그 후원자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19개까지 스탠바이 돼 있고 지금 현재 9개까지 팠다던가 예, 그래서 꾸준히 지금 파고 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카톡으로 이 실시간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우물 파는 현장 뭐 어떨 땐 짤막한 동영상까지 보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라는 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성우라는 일 자체가 우리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즐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사생활을 즐기면서 막 즐겼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근데 이게 이제 사생활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마저도 이제 이게 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제 안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배님이 봉사하시는 것 자체가 안 알려질 수가 없어요. 봉사하시는 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또 접해야지 더 큰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복지관 쪽에서 자꾸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예, 아유 참. 처음에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목소리 기부를 하게 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우들은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선배님 손 붙잡고 그런 단체에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도 봉사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기량을 연마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바빠지고 내 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멀어져요. 그랬다가 다시 찾는 분들이 있고 그냥 멀어지는 분들이 있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다시 찾은 케이스죠. 그리고 다시 찾아도 그러다가 또 내일이 바빠지면 또 놓았다가 또 했다가 이런 반복인데 제가 다시 찾았을 때는 내가 나와의 약속을 했어요.
나는 요번엔 놓지 말자. 그리고 한번 꾸준히 해보자. 뭐든지 꾸준히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성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내가 꾸준히 했더니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도 자꾸 하고 이랬더니 요즘 후배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뭐 배리어 프리 영화제도 생기고 뭐 여러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다른 그 배우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자고. 예. 그러니까 저희 성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또 그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배리어 프리 영화제 올해 홍보대사는 한효주 씨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시각 장애인 영화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영화제. 장애인 영화제 홍보대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현희 씨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자꾸만 확대되니까. 그리고 CGV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국에 있는 CGV 영화관을 이렇게 대여해 주셔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서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즐길 수 있게 감상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SC은행은 또 이런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SK텔레콤에서도 그 텔레마케터들 가서 제가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이런 그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업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확대되어 나가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왜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막 이렇게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 그만큼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 시설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여쭤봤더니 우리나라도 하드웨어는 참 잘 돼 있대요. 어떤 건물이라던가 무슨 그런 하드웨어는 잘 돼 있는데 그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작업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하드웨어를 이렇게 구축해 놨으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개인과 기업에서 좀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장선다기보다는 그냥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은 그 말 있잖아요. 왜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할 때 내가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끌어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연금술사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다 나를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뭐 끌어당겨지지 않을까. 정말 실제로 그렇게 끌어당겨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복지관 가서도 이렇게 미디어 센터 가면은 뭐 후배들 와서 녹음하러 와서 선배님 인사하고 사실 방송국에서는 내일 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 후배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를 갖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 가면 또 복지관에서 일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또 후배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선후배 간의 돈독함도 이렇게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예, 그래서 일석이조예요 정말. 예, 마음도 행복하고 따뜻하고. 최근에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로 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 받으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2011년에 흰지팡이의 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 1년에 한 번씩 흰지팡이의 날이 있는데 그때 국회의장상 받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사실 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기쁨만큼 비례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고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질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상 받고 나니까 예전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나의 어떤 그런 방송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상을 받고 나니까 먼저 순위가 이 봉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 때문에 여행도 못 갔고요. 네, 근데 상을 그렇게 큰 상을 주시니까 이게 괜히 받았나 싶을 때 간혹 더 큰 책임감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농담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분들하고 특별한 인연이 혹시 있으세요? 한번 제가 그 주례 없이
사회로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계신 분하고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의 결혼식을 제가 진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참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밀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여러 가지 행사, 뭐 영화제 사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여름에 또 볼링 대회가 있었어요. 그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전체 초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 볼링 대회가 있었는데 또 그런 행사에 또 참여해서 사회를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자가 됐어요. 그 장애인분들 각 행사하는 그곳에 사회자가 됐어요. 예. 예. 그 장애인분들을 많이 이제 곁에서 그 지켜보실 기회가 이제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곁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애인분들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기 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은 길을 가도 장애인분들이 다니게 편하게 해놨나? 또 건물 안에 들어가도 장애인분들이 편할 수 있게 해놨나? 이렇게 살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실만 가도 장애인분들 화장실은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들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예, 한 번은 화장실 갔는데 하도 줄이 길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장애인용 화장실이 비어 있어서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이 화장실 전체를 다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인 장애인 구분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 우리 비장애인들은 더 편하고 좋은 거구나.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장애인분들이 막 우리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저 사람들 저러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인터뷰도 하고 또 어떤 무슨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꾸만 참여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머, 이분들이 이런 것이 참 부족하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자꾸만 외쳐주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영화제가 해마다 열리는데요. 올해는 홍보대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영화제에 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냥 장애인분들만 모여서 이렇게 그분들의 잔치이긴 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들이 영화제를 한다 그러면은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보도가 되긴 돼도 그냥 그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신문 내지는 뭐 이런 데만 보도가 되고 말고. 근데 영화제라는 거는 장애인 영화제다. 그러면 장애를 갖지 않은 그 비장애인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느끼고,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한 번 더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비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액션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마음가짐으로라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더라도, 그러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비장애인을 접했을 때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장애인들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말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기 싫은 거죠. 근데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제라던가 뭐 배리어 프리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할 때도 장애인들만 와서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요번에 그 2회 때 배리어프리 영화제 때 비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소감을.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영화가 장면이 너무 빠르고 또 대사가 너무 빠르고 그래 뭐 그 액션 소리 그 이펙트 소리, 뭐 음향 효과 이런 소리 그런 소리에 묻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밑에 한글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노래를 가수가 하는데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될 때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 장면이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화면 해설이 나오니까 그렇구나 저 장면이 그런 장면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영화제도 그렇고 배리어프리 영화제도 그렇고 뭐 똑같은 말이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돼요. 비장애인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래서 함께 어울렁더울렁 함께 가는 사회 뭐 우리 그 텔레비전 보면 뭐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뭐 함께 가는 사회 막 이런 뭐라 그러지 그 스팟 하고 그러잖아요. 예, 함께 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함께 가는 사회가 아닌가. 뭐 우리 비장애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놀고 장애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놀고 그거는 함께 가는 사회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예.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네. 저희가 함께 생활하는 함께 것이 가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평소에 책 읽기를 많이 즐겨하시고 또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도 책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요. 예. 특히나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예. 꼭 필요한 거고요. 예. 그분들은 점자로나 오디오로 접하시니까. 그래서 제 이 휴대폰이 여기 행복을 주는 도서관이 있어요. SK텔레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터치를 하면은 뭐 신문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책도 들을 수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예, 이게 이제 SK텔레콤에서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저 선배님 방송 경력이 너무 이제 충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절대 아니 이런 거는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왜 그렇죠. 그러냐면 예. 자꾸만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래야지 또 자꾸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또 같이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실 때 특별한 마음가짐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도 이런 일은 거창하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냥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그냥 소리 내어서 읽어서 녹음을 하면 나도 책을 읽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들으면서 또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예.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저는 뭐냐면 이게 내가 나는 이런 봉사예요. 이런 거창한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게 즐기는 거예요. 기왕에 책을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는 거고 마이크 앞에서 읽는 거예요. 예. 어차피 내가 책을 읽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내가 신문을 읽을 거고.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마이크 앞에서 읽으면 그것이 녹음이 되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예. 그런 차원이지 뭐 제가 무슨 거창하게 무슨 나 이런 봉사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 끝으로 저희 경기복지신문이 주로 장애인 분들이 많이 보는 네. 신문이거든요. 네. 독자분들께 힘이 되는 말씀이나 그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카메라 보시고, 감히 뭐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12년째 뭐 주로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장애라는 거는 불편한 거지 비장애인들과 아무것도 차이 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적으로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제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너무나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구나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 속에서 자꾸만 건강하게 살도록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신문을 주로 장애인분들이 보신다고는 하는데 이 일반인들이 좀 이런 신문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분들이 나와 조금 다를 뿐이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보다 더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적으로 막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지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각장애인분을 만나서 그분의 건강함을 봤을 때 저는 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위축되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그 장애인분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과 접촉하면서 자꾸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함께 어울렁더울렁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서유정 선배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